이제껏 승리만을 거둬왔던 독일은 영국과의 길고 긴 항공전 끝에 마침내 첫 번째 실패를 맛보고 계획을 재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이야 어찌되든 일단 소련부터 치자. 1차 대전 때와 달리 아직 미국도 참전 안 했기 때문에 시간 있었습니다. 이 공백을 최대한 활용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모든 힘을 쥐어짜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영국 본토에서의 항공전이 마무리되어 갈 즈음인 1940년 10월 이런 계획에 찬물을 끼얹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해버리니 독일의 우방국이었던 이탈리아가 뜬금없이 그리스를 공격한 것이었습니다. 아니 심지어 그리스 패러 가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처맞고 있네. 거기다 이집트에서도 잘 싸우는 줄 알았더니만 처맞고 있네. 긴급 퀘스트를 받게 된 독일은 소련이고 뭐고 다 접어두고 이탈리아를 구하기 위해 예정에도 없던 남쪽으로 향하게 되는데 이탈리아의 이런 행보는 독일 입장에선 말 그대로 트롤링 그 자체였습니다. 독일이 지금 축제 분위기인 것 같아도 구체적으로 보면 전황이 썩 좋지만은 않았거든요. 잔챙이들 싹 쳐내고 프랑스까지 조기 항복시킨 독일이었지만 결국 영국을 제압하지 못한 상태로 소련을 공격해야 하는 상황. 이미 양면 전선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제는 쓸데없는데 힘 뺄 여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회색지대에 있는 주변국들을 최대한 평화적인 방법으로 섭외하려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개중에서도 그리스는 히틀러의 섭외 대상 1순위 국가로 무조건 우리 편으로 데려와야 하는 나라였습니다. 친독 성향의 군부가 집권하고 있어서 독일이랑도 약간 말이 통하는 데다가 일단 한편으로 끌어들이기만 한다면 지중해 방면에 힘을 보탤 수 있는 요충지였거든요. 애진작에 그냥 서로 싸울 이유가 없는 사이였고 싸워서도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탈리아가 이 타이밍에 꾸역꾸역 그리스를 침공, 굳이 애써서 우호국 하나를 날려버린 거예요. 그냥 이 판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해를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아니 뭐 그래서 쉽게 점령이라도 성공하면 말을 안 하는데 심지어 오히려 개발리고 있네. 역습당해서 쭉쭉 밀리다가 원래 자기네 영토였던 알바니아까지 그리스군이 역으로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섭외 대상이고 뭐고 간에 이제는 오히려 연합국 쪽에 붙게 생겼다는 거예요. 물론 전쟁 좀 하다 보면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습니다. 공격측이 방어측보다 불리한 것도 맞고요. 그런데 이것도 어느 정도 체급이 맞는 나라들끼리 얘기지. 그리스와 이탈리아의 국력 차이를 보면 이건 상식선에서 말이 안 되는 패배였습니다. 당시 이탈리아의 GDP는 약 1,400억 달러인데 반해 그리스의 GDP는 190억 달러. 인구수도 이탈리아가 약 5천만 명, 그리스는 700만 명으로 거의 7배 차이였고 이탈리아 군대의 무장 수준도 물론 독일에 비해 형편없었다곤 하지만 그래도 유럽 열강 최소 조건에 턱걸이할 정도는 됐거든요. 전투기도 있고 전차 비스무리한 것도 갖췄고 해군도 지중해에서 영국 몸빵할 정도는 됐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대체 왜 그리스 하나 정도 제압 못하냐 이거야. 이러면 어쩔 수 없이 이탈리아 구해주고 그리스 그냥 점령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죠. 이런 이유로 독일은 소련 침공을 눈앞에 두고 눈물을 머금고 남쪽을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같은 편이 아주 그냥 발목 제대로 잡아버린 상황이었다는 거죠. 사실 이탈리아야말로 파시즘의 원조, 독일의 선배나 마찬가지인 국가였습니다. 이탈리아는 1차 대전 직전까지 독일, 오스트리아랑 같이 동맹국으로 팀 먹었다가 전쟁 터지고 나서는 팀을 변경, 협상국 쪽으로 참전했던 그러니까 승전국이었는데요. 3년 6개월 동안 전사자만 65만, 부상자는 100만이라는 말도 안 되는 피해를 보면서 승리에 기여했는데도 약속한 보상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전쟁 비용 때문에 경제만 박살난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승전국임에도 불구하고 독일과 마찬가지로 전후에 엄청난 사회적 혼란으로 나라가 위태위태했어요. 이 혼란과 국민들의 불만을 이용해 이탈리아의 정권을 휘어잡은 인물이 바로 베니토 무솔리니였습니다. 무솔리니는 이런 불공평한 처우에 반발하는 참전 용사들을 모아 전투 파쇼를 창설하고 여기에 민족주의를 한 스푼 더하면서 국가 파시스트 당으로 발전시키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당 산하에 검은 셔츠단 이라는 정치 깡패 조직을 창설, 공산주의 때려잡고 민족의 자긍심 같은 소리 해가면서 세력을 키웠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다고요? 예, 맞습니다. 나치당과 히틀러가 딱 요거 벤치마킹해서 따라한 거예요. 다만 무솔리니는 검은 셔츠단을 동원해 이미 전국적인 지지세를 확보, 내친 김에 쿠데타까지 일으키며 1922년 이미 정권을 잡는 데 성공하지만 히틀러는 여기에 자극받아 맥주홀 폭동을 일으켰다가 개같이 실패, 몇 년 뒤에야 선거를 통해 정권을 잡게 됐다는 차이점이 있죠. 무솔리니의 집권 이후 이탈리아의 행보 역시 딱 그냥 나치 독일 예고편이었습니다. 왜 전체주의 독재 국가들 하는 짓이 디테일은 달라도 결국엔 뻔하잖아요. 히틀러가 레벤스라움을 부르짖으며 위대한 대독일국을 목표로 잡았다면 무솔리니는 스파치오 디 딸레를 부르짖으며 고대 로마 제국의 부활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주변에 패버릴 만한 만만한 나라들을 찾아다녔죠. 그렇게 첫 번째 목표로 선택된 게 바로 에티오피아였습니다. 사실 이탈리아는 40여 년 전 에티오피아로 쳐들어갔다가 패배, 아프리카 국가에게 털린 유일한 유럽 국가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운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굴욕도 씻을 겸 1933년 이번엔 나름대로 제대로 준비해서 다시 쳐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도 고생하긴 했지만 어쨌든 승리! 이탈리아령 동아프리카 식민지를 완성할 수 있었죠. 근데 에티오피아 점령하고 나니까 영국이랑 프랑스가 회방을 놓습니다. 식민지 왜 늘리냐면서 침공을 비난! 안 그래도 경제 어려운데 경제 제재까지 가해요. 솔직히 내로남불이죠. 이탈리아 입장에서는 억울합니다. 1차 대전 이후에 약속도 제대로 안 지키고 식민지는 지들이 더 많으면서 나도 좀 해먹겠다는데 왜 항상 이탈리아에 대한 기준만 왜 이렇게 엄격한 건데? 나도 승전국이야. 이때를 기점으로 이탈리아는 본격적으로 삐뚤어지기 시작합니다. 마침 독일에서 자기들이랑 비슷한 나치당이 집권했거든요. 얘네랑 손잡고 더 기세등등해져요. 이제는 아프리카 같은데 말고 가까운 이웃 나라들이 목표가 됐습니다. 독일이 오스트리아와 체코를 꿀꺽하는 동안 이탈리아도 에스파냐 내전에 개입, 옆나라 알바니아를 침공하는 등 나름대로 이것저것 주워먹고 다녔죠. 문제는 이탈리아가 독일과는 다르게 싸움을 개같이 못했다는 거였습니다. 에티오피아나 알바니아까지는 워낙에 격차가 크니까 어떻게 이기고 오긴 했는데 그 이후로 좀 제대로 된 나라들이랑 싸우기 시작하니까 이딴 게 열강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삽질만 하고 다녀요. 본격적인 이탈리아의 연패 전설은 프랑스에서부터 시작됩니다. 1940년 6월 독일이 프랑스 개패듯이 패면서 빈사 상태로 만들어놨을 때 이때다 싶어 막타 치러 들어갔다가 프랑스 산악사단에 허무하게 막혀버리면서 멸망 직전의 나라한테도 처발렸다는 또 다른 레전드를 써버려요. 이쯤 되면 자기들 역량을 파악하고 내실부터 다지는 게 상식적인 판단이죠. 그러나 무솔리니는 오히려 초조함을 느끼면서 점점 더 헛발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독일이 캐리하는 것까진 좋은데 1차 대전 때도 알아서 잘 챙겨주겠지 하고 가만히 있다가 진짜 아무것도 못 건졌거든요. 어떻게든 숟가락 좀 올리고 싶어서 찾아낸 다음 목표는 바로 영국의 식민지 이집트였습니다. 영국 지금 독일이랑 공중에서 멸망전하고 있으니까 여기까진 못 오겠다 싶었던 거예요. 거기다 이미 이탈리아에게는 리비아 식민지, 동아프리카 식민지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집트 먹는데 성공만 한다면 식민지 연결도 되고 중동 유전지대까지 노릴 수 있었고요. 그렇게 무솔리니는 프랑스에서 주워털리고 나온 지 불과 3개월 만인 1940년 9월 이집트 공격을 위해 리비아로 25만에 달하는 대군을 후다닥 파견합니다. 이때 이집트에 주둔 중이었던 영국군 병력은 고작 3만 6천, 그중 절반만 전투부대였기 때문에 솔직히 이것도 못 이기면 열강 딱지 떼야 됐어요. 그러나 우리의 이탈리아, 여기서도 전설을 써내려갑니다. 이런 혹독하고 광활한 사막에서 병력 숫자만 믿고 변변한 보급 계획도 없이 어택당을 시전, 이집트 국경 넘어 100km까지 어찌저찌 밀고 들어가나 싶더니 바로 보급선 늘어져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버려요. 그러면서 여기다가 한술 더 떠 한 달 뒤인 10월에는 그리스까지 어떻게 해보겠다고 없는 병력 찌끄레기까지 긁어 모아다 밀고 들어간 겁니다. 히틀러는 제발 좀 일 더 벌리지 말라고 말렸는데 지들끼리도 신뢰가 없어서 그냥 귓등으로 흘리고 제멋대로 사고 쳐버린 거죠. 이렇게 졸속으로 쳐들어갔던 만큼 이탈리아군은 두 곳에서 그냥 다 쥐어털리기만 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본토 항공전 끝나고 전열을 가다듬은 영국의 반격으로 리비아 국경지대 안쪽까지 밀리기 시작했고 심지어 그리스에서조차 제대로 진격을 못해서 오히려 그리스군의 반격에 밀려 알바니아로 후퇴하고 있었어요.
했죠. 그래놓고 이제 와서 독일한테 헬프 치는 겁니다. 독일 입장에서는 괜히 전선만 늘어나서 진짜 열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사실 이탈리아가 이렇게 못 싸우는 건 어찌 보면 당연했습니다. 이탈리아도 독일과 마찬가지로 통일이 된 지 불과 100년도 채 안 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말이 통일국까지 독일처럼 깔끔하게 진행된 게 아니라서 사실상 남부가 북부에 점령당한 거나 마찬가지인 형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부적으로 자기들이 같은 나라라는 인식 자체가 희박했고 군대의 사기와 단합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다 간신히 서구 열강 타이틀 유지하고 있긴 했지만 국력이 처참했습니다. 당시 이탈리아 GDP가 약 1,400억 달러, 1인당 GDP가 약 3,200달러로 단순 수치로만 봐도 다른 열강들에 비하면 한참 모자랐는데요. 생산 인구도 대부분이 농업에 치중돼 있고 공업력은 한참 떨어져서 산업 구조 자체가 현대식 전쟁에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아시아의 신흥 열강인 일본보다도 못한 수준이었죠. 아니 나라 꼴이 이러면 전쟁하기 전에 내실 다지고 국가 산업 기반 바꾸는 게 먼저잖아요. 하지만 무솔리니가 쓸데없이 전쟁을 너무 자주 하는 바람에 내실에 신경 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1차 대전으로 거하게 피봤지 이후에는 리비아에서 발생한 반란 잡겠다고 고생하지 1935년에는 에티오피아 침공한다고 힘 빼지 또 1936년에는 에스파냐 내전에 개입하는데 이게 독일처럼 장비나 군사 고문 보내는 수준이 아니라 8만 명의 병력을 투입하면서 지네 나라 전쟁인 것처럼 싸웁니다. 이렇게 능력에 안 맞게 끊임없이 일을 벌리는 바람에 아무 이득도 없이 전비만 소모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영국이랑 프랑스가 적당히 좀 해라 라면서 제재 가하니까 독일이랑 편 먹고 1939년 기어이 알바니아까지 침공하면서 미친 짓 시작한 겁니다. 운동도 잘 먹고 잘 자면서 해야 근육이 붙는데 얘네는 그냥 월화수목 금토일 무분할 풀사이클 돌리면서 풀떼기만 먹은 거예요. 근손실이 안 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이런 꼬라지로 이제는 이집트 공격하고 이어서 그리스까지 공격하는데 이거 뭐 이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개같이 쳐맞고 독일한테 헬프 칠 수밖에요. 이탈리아 이걸 그냥 버릴 수도 없고 진퇴양난이었습니다. 이미 독일은 같은 해 9월 27일 이탈리아, 일본과 3국 동맹 조약을 체결, 개노답 삼형제 아니 추축국을 결성하고 지구상에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겠다고 대외적으로 선언한 상황이었어요. 이제 와서 꼬리 자르기도 불가능했다 이거죠. 무엇보다 이탈리아가 여기서 밀려난다 꽤나 상황이 심각해집니다. 사실 이게 넓게 보면 지중해 재해권으로 연결되는 문제였거든요. 영국의 함대는 아직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상황, 지중해에서는 이탈리아의 해군력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이집트 점령 실패하고 그리스를 빼앗긴다면 호주와 인도 등지에서 영국의 식민지 병력이 합류, 발칸반도까지 치고 올라오고 독일의 목에 칼을 들이대게 될 게 뻔했죠. 실제로 이미 영국군은 북아프리카의 이탈리아군을 상대하면서도 힘을 짜내 그리스에 6만여 명의 지원군을 파견하여 발칸반도에 발들일 각을 보고 있었습니다. 결국 히틀러는 이듬해인 1941년 2월 아프리카 군단을 편성, 프랑스에서 대활약했던 에르빈 롬멜을 사령관으로 임명해서 이탈리아령 리비아로 급파합니다. 그리고 롬멜이 오자마자 귀신같이 리비아 영내의 영국군은 패퇴를 시작, 일주일 만에 800km를 밀려나 이집트로 돌아가 버려요. 이어서 독일군은 두 달 뒤인 1941년 4월경 유고슬라비아 침공을 개시, 단 12일 만에 지지를 받아내고 그리스 영내로 진입하는 데 성공합니다. 여기서도 독일군은 파죽지세로 진격해서 4월 27일 깔끔하게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를 점령해버리죠. 6개월을 끌던 그리스의 저항이 독일이 오자마자 한 달 만에 허무하게 끝난 겁니다. 아니 이렇게 쉬운 걸 왜? 뭐 이미 벌어진 거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기왕 이렇게 된 거 지중해에서도 영국과 한판 승부해야만 했어요. 그럼 소련 침공은 어떡하냐고요? 그냥 동시에 진행해야죠 뭐.